블라디보스톡 제2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네네. 유심카드 구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한꺼번에 연속 촬영한 거네. 옷 복장 보니까. 뭐 그럼 저는 안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제. 저도 안 갈아입었어요. 어제 회식 있어가지고 네, 네. 밤새고 바로 출근하느라고 못 들어오네. 네네. 자,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공항에서 시내 가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4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버스, 일반 버스가 있고, 그다음 이제 기차. 여기서의 기차는 이제 공항 철도와 같은 겁니다. 한국에. 그다음에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데려다주고 하는 외국인 픽업 서비스. 그다음에 한국인 픽업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숙박지 픽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숙하시는 숙소에서 그 숙박주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논외로 치고 요 지금 위에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호하신 방법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공항에서 시내 가실 때. 저는 뭐 택시나 픽업을 이용하죠. 택시나 픽업. 저는 택시나 픽업을 그러면 이용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 그래도 주시죠. 잘 아는 것부터. 대중이 하는 것부터 하죠. 대중이 또 버스 타보셨습니까? 버스 타봤습니다. 공항에서? 당연히 타봤습니다. 시내까지? 시내까지 타봤습니다. 107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일단 버스부터 가시죠. 일단 버스가 저렴하니까 버스부터. 네. 제일 저렴한 버스가 버스가 제일 저렴하니까 뭐 200루블에서 300루블 사이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107번 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가 아니라 어떨 때는 큰 버스가 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약간 본거보다 조금 큰 버스가 와 있어서 손님들을 태워갑니다. 그럼 공항에 입국하셔서 심카드 사시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이 거의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버스가 서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선착순으로 타는데 버스는 블라디보스톡역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편 정도 있습니다. 금액은 200루블에서 300루블 사이고 그리고 짐 차지가 100루블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짐값 내락한다고 하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100루블을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의 단점, 제가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2가지. 첫째,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서 호텔로 다시 택시를 타야 된다.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버스가 정시에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비행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끝나도 다 타지 않는다. 그때 출발한다는 사실. 네, 이 정도면 버스가 정말 하루 5대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다른 버스, 실제로 전기 버스는 107번 5대, 7대 뭐 이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타보셨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뭐탈 일이 없어가지고. 뭐 버스는 실제로 시간 타이밍이 저희 나라 비행기하고는 거의 안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나라 비행기가 뭐 낮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2대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 제외. 버스가 첫 버스가 7시고 마지막 버스가 6시, 7시니까 거의 못 탄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네네. 왜냐면 현지인들이 택시나 이런 거 타기에는 좀 비싸니까. 네네네. 예, 보통 이제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수단, 공항까지 들어가는 교통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기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항 철도인데요. 공항 철도, 설명 좀 해주시죠. 타봤습니까? 또 물어보셔야죠. 공항 철도는 한 번 타봤습니다. 타보셨어요? 네. 그럼 뭐 설명 대신 하시죠. 공항 철도도 하루에 5번인가 6번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항 철도는 버스랑 비슷하게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톡 중앙역입니다. 다른 데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 다이렉트 노선 그 공항 철도처럼 이 블라디보스톡 공항 철도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여서 숙소가 역 바로 근처에 있지 않으면 도착하셔서 그 짐을 들고 또 택시를 타든 버스 타든 걸어서든 숙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타면 타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근데 나는 러시아의 철도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굳이 그러시는 분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비행기 타러 가실 때 그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만 알려드릴까요? 기억나세요? 요금은 버스보다는 비쌌습니다. 일단 지정석을 타는 모양이네. 지정석은 330루블 정도 하고 한 8,000원 줬던 것 같은데. 330루블이면 조금 더 그럼요. 어쨌든 그리고 비지정석은 한 250루블 정도 이렇게 합니다. 뭐 비지정석, 네네. 뭐 근데 아무튼 보통 끊을 때 그냥 지정석으로 주는 경우가 뭐 그런 선택 권한 없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추락한 대로 주고 타셔야 되죠. 굳이 이제 추천을 한 가지 한다면 그 철도가 가는 노선이 바닷가를 타고 좀 전경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경을 또 구경하고 일부러 또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경험 때문에 하는 거죠. 나올 때 한번 타보시는 걸로. 근데 또 시간대가 첫 차가 7시 반쯤에 있어서 막차가 또 7시쯤에 끝나기 때문에 또 거의 시간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게. 그 바다 풍경은 사실은 근데 공항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갈 때가 좋아요. 왜냐면 공항 갈 때는 철도가 반대편 철도라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밤이라서 나갈 뭐 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뭐 기차를 타면서 꼭 열차를 타면서 꼭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동해를 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정동진에서 동해역까지 그 관광 열차가 있어요. 그거 타시면은 충분히 만끽하실 아니면 수 뭐 있으니까. 저 영종도 가면은 뭐 막 굴리는 거 레일바이크. 그거 가지고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페달을 안 밟으시니까 남성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동성들끼리 가셔야 욕을 하지 않는다. 여튼 그래도 나왔으니까 위치는 이 공항에서 딱 나와서 N쪽을 보시고 직진 N쪽을 보시고 공항을 나와서라는 등지고. 거는 짐 찾고 나와서 네, 짐 찾고 공항 밖이 나와서 아니고. 공항 밖이 아니고 공항 안에 N쪽을 보시고 직진하면은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왼쪽을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음. 그 출국장을 등지고 등지고.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우측 끝에 아니 출국장을 등지면 N쪽이야 되죠. 왼쪽으로 가면은 출국장이요? 왼쪽은 에스컬레이터 있고 이런 데니까 아니고 저 입국장을 우측이에요. 등지고 입국장을 등지고 N쪽. 등지고 우측 음. 왼쪽이 아니고 우측 입국장을 등지면 N쪽이죠. 입국장을 등기고 화장실 쪽이지 않습니까? 아니 N쪽. 그는 왼쪽? 오른쪽은 다른 화장실. 왼쪽은 N쪽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체크인 카운터들이랑 네, 쫙 에스컬레이터 지내서. 거기 지나서 저쪽이 네네네 그쪽입니다. 뭐 등지고는 공항을 등지고는 일단 N쪽입니다. 무조건 N쪽 끝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양쪽 군데 두 군데 있는데 그쪽 화장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택시. 택시. 예. 제가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그럼 뭐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택시에 일하는 아주 미녀 택시 안내원들도 친하게 지내고 갈 때마다 인사하는 스트라비치. 근데 아니 그냥 짐 찾고 나오시면 그 정면에 택시 카운터가 있어요. 노란색 박스로 된 택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영어가 좀 통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목적지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앞에 거리별 그러니까 목적지별 이 요금표가 좀 있어요. 보통 뭐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뭐 우스리스크 뭐 어디 뭐 그 이런 러시아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단어는 다 볼 수 있을까요? 영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러시아 영어도 있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영어를 봐도 뭐 거리의 뜻을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호텔명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택시를 잡는 팁은 꼭 호텔 주소를 정확하게 메모를 해서 보여줘라. 아니면 택시 기사분들이 좀 많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거 보여주고 타시고 금액은 얼마요? 죄송합니다. 1,500루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만 원. 1,500루블로 고정되어 있군요. 택시 기사는. 그리고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손님들이 많이 보셔서 막심이라든가 얀덱스를 통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부르면 조금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큰 요금이 극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시간에 왜냐하면 유심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환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때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추가 차지가 100% 붙거든요. 500루블까지 추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얀덱스나 아니면 막심을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택시를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항 택시는 일단 눈탱이 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눈탱이 칠수 정가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전혀 눈탱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봐야죠. 뭐 밖에 나가서 뭐 기사랑 내고를 해서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간혹 그 기사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막 이러한 일들도 진짜 있죠. 아주 나쁜 행동을 엄든 데 내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택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잡은 택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데려다주고요. 그 정가 이상 받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간에 어디를 뭐 스탑업했다가 간다 이러는 경우에는 뭐 돈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픽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픽업이랑 한국인 픽업이 있어요. 외국인 픽업은 당연히 외국인이 나오는 픽업이겠고, 한국인 픽업은 당연히 한국인이 나오는 거건데, 픽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픽업이란 게 뭐냐? 픽업. 예. 픽업하면은 말 그대로 픽업입니다. 일단 일반 택시를 잡고 이거하고 틀린 것은 누군가 피켓을 들고 손님의 이름 그러니까 도프로님 가시면 도PD가 아니라 도PD 적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오시면 인사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해서 안내해서 그분이 바로 차로 모시고 가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픽업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가 않습니다. 딱 추가로 택시비보다 차이 나는 것은 피켓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뭐 2명, 3명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은 3명 정도 이용하시면은 남는 거죠. 그죠. 이제 왜 권장을 하냐면 2명 이상 3명부터는 왜 픽업을 권장하는 이유가 택시는 3명만 돼도 짐이 많으면 미리 인폼이 되지 않으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를 바꿔야 되고 요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픽업은 사전에 몇 명이고 짐이 얼마다 인폼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그래서 사전에 신청해서 그리고 뭐 자기가 가는 것보다 친구가 간다든가 또 부모님이 간다든가 주변 사람이 갔을 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픽업 검색하셔서 예약해 주시면은 뭐 바우처 한 장만 들어가지면 안전하게 픽업 미스는 거의 뭐 전혀 없다고 봐야죠. 플라이것도 픽업 미스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없죠. 뭐 픽업 자체가 뭐 미스가 잘 안 나죠. 안 네네. 나는데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뭐 살짝 뭐 늦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기사가 맞죠. 근데 픽업할 때 꼭 픽업 예약할 때 밑에 멘트로 혹시 유심 갈아주는 시간 기다려 주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뭐 보통은 또 회사마다 틀린데 뭐 괜찮은 회사들은 대부분이 기다려 주니까 기사분들이 그런 거 아무 말 없이 염려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점 하나만 이동할 때 주의점 하나 버스나 기차를 많이 이용 안 하고 대부분 택시나 픽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픽업 시 가장 큰 주의점은 아이를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 반드시 픽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택시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런 뭐다 하죠 그걸? 카시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아예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막심이라든가 아니면 얀덱스 카시트 신청하기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픽업을 신청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간다고 인폼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아이가 있으시면 그 택시 인포메이션 센터에 카시트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얘기하면 예,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빌리는 비용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픽업을 아무래도 좀 그냥 편하게 하면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픽업을 외국인이 하느냐 한국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한국인 픽업이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박지 픽업 말한 것처럼 요즘에 호텔이나 호스텔 또는 한인 민박 같은 거 이용하실 때 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면 무료로 뭐 픽업을 나온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은 택시비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픽업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잘 이용을 하시면 나름 돈을 좀 절약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거는 스스로 숙박 예약하실 때 잘 챙겨 잡수시면 됩니다. 잡수시면 됩니다. 한국인 픽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한국 픽업 뭐 하실 게 있으면.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한국인 픽업이란 말은 한국 사람이 픽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말을 하는 가이드가 픽업하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 픽업을 나옵니다. 근데 픽업비는
당연히 비쌉니다. 픽업비는 최하 50달러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차량에 따라서 비싼 경우는 80달러까지, 100달러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50에서 80달러 줘도 한국인 픽업을 거의 신청해도 없어서 못할 만큼 인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인 픽업이 약간 조금 비싸지만 일단 픽업하는 분들은 투어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정보를 좀 현지 정보를 좀 잘 주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말 통하니까 물어보면 말이 통하니까 네. 일단 처음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얻는 정보가 여기서 인터넷 검색 3일 동안 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좀 픽업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가이드분들도 근데 뭐 이제 한국인은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죠. 어쨌든 그것도 참조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시내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뭐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자 블라디보스토크 제 2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제 3화 시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등 정말로 엑기스 정보. 그렇습니까? 우리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보. 다른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정보. 마실가제수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다음 시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까. 그래서 꼭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구독 버튼 누르라고. 맨날 보고만 나가지 말고. 그 누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눌리도 제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거기 저기 질문하기 있잖아요. 아니 댓글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체크해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우리 일방적인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쌍방향 방송을 추구합니다. 네. 욕은 하지 마세요. 욕할 거면 나가 다른 사람. 자, 빠까. 따스비다니야. 따스비다냐.